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보세요? 예.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네네, 그 새누리당 입당 관련해서 오늘 낮에 입장 밝히신다고 해서요. 바쁘니까 네. 빨리 그 이메일 주소만 좀 불러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캐리해줘야 됩니다. 다 캐리해줘야. 이걸 전부 다 올려주면은 네. 나 오마이뉴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쯤 내가 다시 거기 관해서 더 그래도 계속 궁금증이 일어나는 부분을 네. 질문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간단히 음성으로 답변을 한번 할게요. 네. 그 오늘은 그러면 음성 인터뷰를 아무데도 안 하실 겁니까? 바빠서 안 되고. 그럼 예. 오늘은 양이 뭐 충분하니까 소화불량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6페이지 되는데도 해줄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네, 이거는 예. 지면이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내가 오마이뉴스하고 뭐 통신 몇 군데를 찾았어요. 되는 대로 맨 먼저 보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네. 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5개월을 앞둔 시점이지요. 최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야당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광주 서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언론은 송 전 시장이 천정배 저격수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화제의 주인공이 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 선거 때 뵙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자, 오늘 오전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장님께서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우선 사실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적이 없고요. 아직 그런 거를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 개인의 출마 여부보다도 우리 당이 이렇게 통합돼서 새롭게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특히 광주의 에너지가 분산돼서는 수도권 상태에 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천정배 의원이 복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당 추진은 중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기 여부와 상관없이 신당 추진은 이 야권 분열과 총선 실패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신당을 상당한 에너지와 역량이 있으면 당내 개혁에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현 문재인 체제는 공동선대위 체제로 어찌됐건 전환될 수밖에 없고, 네. 준비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네네.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혁신안에 따르면 신진 인사에게 10%를 주고, 네. 결선 투표 도입과 또 3대7로 70% 안심번호, 이게 국민 경선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신진 인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보장을 통해서 신진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그럼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오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버. 조선일보가 오버했다. 네, 그렇죠. 둘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결정한 사실이 없고, 네. 지금 제가 오히려 이 광주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잘못 해석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예, 실제로 제가 통합행동 모임을 통해서 현재는 당내 그렇습니다. 문, 안, 밖, 이 당내 지도자들을 통합시키고, 네. 그 이후에 천정배 의원도 복당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1대1 진영을 만들고 또 정의당과도 연대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앞서간 보도다. 그것이 네. 와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자, 우선 가장 강조한 것이 호남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네. 천정배 의원께서 추진하는 새로운 신당 이게 뭐 아직까지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천신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강조하시는 바 호남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에너지가 호남에서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상징적인 곳이 우리 민주환경의 도시 광주인데 광주 민심이 지금 이렇게 마음 둘 데가 없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문재인 체제에 대한 실망감과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되는 패배와 이 당내 분란 이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당을 이끈 지도자들은 이것에 편승할 게 아니라 이것을 내부적으로 변화시켜서 민심을 추스리는데 앞장서야지 여기에 편승해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저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들은 이 당내에 들어와서 개혁을 해야 되고 특히 천정배 의원님 같은 분은 당의 원내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인데 네. 공천을 안 줬다고 탈당해서 저렇게 신당을 추진한 것은 명분도 약하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컨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네. 광주 서울에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체제에서는 그걸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당 체제가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흐름 속에서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뭐 총선이 워낙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서 네. 뭔가 당 내부에서 먼저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당 지도 체제도 개편이 될 것이고 네. 이것에 발맞추어서 신당 움직임도 이렇게 당내를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당 내부에서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천정배 의원도 신당 추진을 중단하고 당에 복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천정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을 할 것이고 복당이 된다면 굳이 천정배 의원과 붙을 이유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 그래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그건 지금 뭐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연말에 가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표도 뭐 송 시장님의 광주 진출에 호의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문 대표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네. 네. 자, 지금 통합행동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내 분란이 워낙 심해서 이대로 총선하면 80석이나 건지겠냐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놓고 180석, 이제는 뭐 200석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떤 방향으로 매듭을 짓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당 내부에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참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에 대한 혁신안 제기한 것들을 당내에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문 대표 체제도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해서 일단 당 내에 통합된 뭐 박원순을 비롯한 이런 지도부의 통합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천정배 의원의 복당이나 정의당과 연대 같은 문제가 되면서 야권 진영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 투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과서 집필 과정이나 또 채택 과정 여러 가지 한 1년 이상 걸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와 병행해서 어떤 민생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좀 제기하면서 하나하나 당을 좀 추스려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제로서는 우리 내부의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제가 현역 의원 같으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제가 불출마 선언했다고 상의했더니 네. 아니, 현역 의원도 한 사람이 불출마 선언하면 오히려 과제를 회피하는 걸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인데 모두가 좀 우리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안타까우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다 자기 걸 쥐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정말 그걸 좀 우리가 개파를 한번 해보자고 통합행동을 만들었으면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간혹 불출마 선언도 나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불출마 선언도 없고 또 당직을 맡으면 그러면 또 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 이런 걸 좀 내려놓는데 이 당은 또 그런 것도 없다 이런 비판도 정치권 안에는 있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잘 안 보여서 이러저러하게 답답한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의 중진들도 있고 그리고 386 집단도 있고 또 뭐 친노로 대표되는 집단도 있는데요. 좀 어느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될까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저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인위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네. 이번에 혁신안과 이번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평가위원회가 정말 친노 비노를 넘어서 공정하게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네. 정말 이 공정하게 좀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좀 단호한 이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 혁신안에 따르면 10% 신진에게 이렇게 10% 가산점을 주고 네. 당원 30%, 국민 경선 70%가 돼 있고 또 결선 투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역구에 후보가 4-5명이 나온다. 이분들이 득표 활동을 해서 현역 의원과 경합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아주 뭐 성실하게 일을 잘하신 분은 1차 투표에서 50%가 나오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투표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도를 통해서 물갈이가 됨으로써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메시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일단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단계 연합 정치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지도부 내부의 지도부 통합, 문한박 대선 주자인 문한박 세 분의 지도부 통합을 통한 그 내부 시너지, 에너지를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천정배 의원 저렇게 밖에 나가 계시지만 다시 복당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 좀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방향으로 가려면 좀 야권의 새로운 재편,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당 내부에서는 조기 선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 안에서 이걸 좀 추스리려면 어떤 지도부 구성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진행 과정은 잘 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그런 공동 지도부가 좀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통합행동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공동 지도부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 이선 후퇴론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동 지도부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희석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n분의 1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호남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주 민심이 굉장히 흩어져 있다.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호남 출신 차세대 주자 없지 않냐. 송영길이 적자다. 이런 주장을 호남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내려가 보니까 호남 분들에 관한 생각이 소외론, 이 친노 패권 때문에 호남 인재가 크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도 되기도 어렵고 대선 후보도 친노 패권 때문에 다시 문재인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질 것이다. 이런 식의 패배주의, 또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체면, 그러니까 차라리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자 이런 정서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됐건 이 전당대회가 있고 당원 당규가 있는데 일단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얻을 생각을 하고 당원들을 열심히 만나고 밑바닥에서부터 민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는 이제 임기가 마치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호남 리더들이 또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정배 의원 같은 분도 당내 들어와서 그거를 통합을 시켜가야지. 네. 현재 같은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에서 뭐 대통령도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의당과의 분열도 저는 전국일체의 어려움인데 또 우리 내부의 어떤 큰 이념이나 정책적 어떤 지평의 차이가 없이 네. 단순히 그냥 감정이나 이런 정세에 의존해서 당을 분열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정교과서에 이어서 또 개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사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정교과서보다 더 무서운 게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사실 그 막중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좀 바람이 있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바람을 좀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장님께서 지금 대표적인 386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최근 정치권 안에서는 386 세대 하방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와서 이를테면 뭐 충주로 또는 강원도로 이인영 의원이나 오상호 의원 이런 상징성 있는 분들이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겸허한 자세로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될 건지 아무튼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광주 출마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출마 내가 할 수 있다면 불출마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컨대 내년에 그런 광주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인천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오랜만에 출연하셔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너무 제가 안이하게 낙선을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이 2년 동안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과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아버지인 고 유수호 의원이 지난 7일 별세했지요. 빈소가 차려진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는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가 도착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승민 의원의 부친 상가 스케치를 다녀온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인 고 유수호 의원의 빈소를 다녀오셨다고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향년 85세로 별세를 했는데요. 이 빈소는 경북대의원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 40분 빈소를 찾았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헬쑥한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제가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건네자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많이 힘들어하셨다면서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전문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 하루 동안에는 약 100여 명의 정치인이 빈소를 찾았고 또 일반 전문객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조화도 약 200개 정도로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굉장히 헬스한 표정으로 조정훈 기자를 맞이한 것 같은데요.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애연가인 모양이죠. 예, 연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상당히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제 또 그 윤상현 청와대 특보가 대구에 와서 조문을 했었는데요. 네. 윤 특보는 이 자리에서도 기자들한테 TK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상가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대구의 현역 초선 의원들이 7명이라 상당히 많은데요. 네. 현역 초선 의원들을 강압적으로 물갈이할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네네. 그런데 청와대 특보가 조문 와서 그 자리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마음속으로도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의 조문 정치, 이것을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남의 집 문상에 와서 TK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그 예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의문이 드는데요. 자, 우선 고인의 빈소에는 어떤 분들이 다녀갔습니까? 어제 저녁에 무려 100여 명의 정치인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주요 인사들 어떤 분들인지 정리해 주시죠. 예, 정의화 국회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정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다녀갔고요. 친박계인 서창원,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 그리고 이재호 의원 등이 빈소 찾아 위원을 위로했습니다.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김영우, 안효대, 조혜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고요. 지역에서는 서상계 의원과 조원진 의원, 홍지만 의원 등이 조문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신경민 의원과 홍일학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어제 하루 동안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해창 전 총재가 오전 11시 30분쯤 빈소를 찾을 예정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는 오후 7시쯤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오후에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 빈소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조화가 있다고 하는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 조화가 눈에 안 띄었다고요? 지금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갔을 때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숙 고용노동수석이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의 부인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청와대 인사들은 빈소를 찾거나 조화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빈소 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그리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화환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조화가 약 160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조기는 40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도 병환 중에 계시고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다 왔는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청와대가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서 정영국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의원상에 간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상주 측에서 저와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고인의 유지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 박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에서 박 대통령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런 거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파동 때 뭐 국민들한테 심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도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실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분에 그렇죠. 대해서 네, 조화도 보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나저나 어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사회에 유승민, 정종섭 매치설이 돌고 있다고요? 예, 정종섭 장관이 처음 사퇴를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 갑자기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정종섭 장관이 자신의 고향 경주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대구에서 출마한다면 대구 동구 갑 지역구가 되지 않느냐, 유승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갑 지역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돌았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역 선거에서는 약 3주 전부터 정 장관이 대구에 출마한다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정 장관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라면은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대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이 유력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 장관이 이미 비밀리에 대구에서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윤상현 전 특보는 대구에 가서 조문에 가서 TK 물갈이설을 기자들 앞에 설명을 하고 또 정종섭 장관은 어제 그만두고 사실 그 상중이지 않습니까? 상중인 사람과 맞붙는다 이런 대구에서 얘기가 돌고 또 심지어 비밀 TF까지도 대구에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죽이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그 조문을 한 윤상현 청와대 특보가 대구에서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네네.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했는데 이 전 청장이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대구 동구청장으로 적극 공천을 해줬고 적극 밀어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을 2번 연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이 전 청장이 얼마 전부터 대구 동울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권영진 시장에게 아깝게 져서 2위를 하는 바람에 시장 후보로 나서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에 약 1년 동안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온 이후부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동울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요. 네네. 예, 어제 조문을 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을 기자들한테 돌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기자들이 조문 와서 명함을 돌리는 게 이게 무슨 행위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꼴불 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꼴불견. 네. 그렇죠. 참 그 정치가 비정하네요. 대구 정치가. 네, 조문 그렇습니다. 그 상중인 사람한테 TK 공천 물갈이론 얘기하고 또 그 유승민 지역구에서 정종섭 맞붙는다 얘기 나오고 막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남의 집 상가에 가서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이런 꼴불견을 자초하고 말이죠. 이런 정치가 대구에서 횡행하고 있군요. 참 이건 좀 이렇게
우리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건데요. 상중에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정치가 가능하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정종섭 전 장관이 대구에서 붙는다면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 우선 얼마 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예, 지난달 1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대구 동구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 전 구청장과의 맞대결에서 오차범위 이내인 약 4%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또 지역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당선되기 어렵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대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좀 변수가 조금 있는데요. 네.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5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8%가 반대하고 있죠, 전국에서.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찬성 여론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대구에서는 60%가 넘는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찬성 여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 70%가 넘었는데 지금은 60%대로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 네, 5개월 남았죠. 예. 5개월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되지 않는다,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네, 지금 그렇죠. 상중이기 때문에 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본격적으로 총선 게임이 불붙기 시작하면 유승민 의원이 이대로 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네, 그렇죠. 정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향인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배정했다는 거거든요. 이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배정하고 곧장 사퇴를 했다는 건데 이 정도의 예산 퍼주기를 했다면 경주로 가서 출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본인도 경주에서 출마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경주 출마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정종섭 전 장관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있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 장관도 자신이 이미 특별교부세를 배정하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새누리당 연찬회인가요? 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지지 필승. 발언을 했다가 총선 필승 지지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게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한 것은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 전 장관을 대구에 보내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 분석이 맞다면 실제 정 전 장관은 경주 출마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승민과 맞붙을 수밖에 없다. 고로 대구 출마가 대구 출마 쪽으로 더 기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빅매치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총선 출마 이후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이 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친박사단이 돼서 출마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 나라 정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난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농성을 접으면서 이른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민 불복종 운동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화 철회 그리고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조혜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조혜지 기자입니다. 예, 오늘 오전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것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전교조가 이제 총력 투쟁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1929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에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제2유신 역사 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다라고 시작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가 투쟁 및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역사교과서 국정고시는 교육을 정치 권력의 신여로 만들겠다, 이런 노골적 선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네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전교조는 민주주의 파괴 선포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치 권력은 부패 권력과 악덕 자본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역사 의식을 제멋대로 조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박근혜 정부가 전부 짓밟는 것이 아니냐. 결국 교육이 정치 권력의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 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의권을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 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이제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방부가 나서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다. 이것은 아마 일반 시민들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흡사 군사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은 국민들의 깊은 상처를 낼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성호 위원장은 이제 그 앞서 기자회견 발언문에서 지난 10월 12일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 즉 행정예고를 뜻하는 말을 하면서 지난 3일에는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즉 확정고시를 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전교조가 총력 투쟁을 밝힌 것은 교과서 전국에서는 이번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실제 오늘 국정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훈령 제정 같은 문제 제기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전교조는 그 교원평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은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한편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교육 노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 정치를 넘어서 훈령과 규칙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행정권 남용으로 교원 평가 훈령 제정을 강행하고 근무 성적 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 업적 평가를 도입해서 교직 사회를 경쟁과 갈등 그리고 분열의 정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임금 인사를 연계해서 어떤 천박한 성과주의로 교원들 결국 뭐 교사들조차도 쉬운 회고로 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작업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 교조가 오늘 그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오는 20일 연가 투쟁을 벌이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네요. 네, 오는 20일 이제 총연가 투쟁을 이제 벌인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 본부 어떤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본부에 있던 조합원들까지 함께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은 티 입기라든지 어떤 그런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 이것을 교사단체인 전교조가 먼저 앞장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오늘 변성호 위원장 앞으로 계획 질의응답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지난 6일 검찰이 교육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전국 시국 선언을 한 교사들을 전국 수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응이나 어떤 그런 수사에 대한 그런 의지를 이제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는 20일 벌릴 연가 투쟁에 대한 이것이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취재에 우익 언론들에 대한 통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전교조는 또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이제 교사 행동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우익 언론에 대한 어떤 참여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저지를 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시작할 때 전교조 대변인이 나와서 이제 다음 언론사, 즉 홍명한 언론사는 나가주십시오라고 문을 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종편 채널인 TV조선과 채널A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교조를 상대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미디어팬 그리고 블루투데이, 뉴데일리도 바로 퇴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좀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제대로 안 된 언론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취재 거부 이런 것들까지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